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이미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개봉기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며칠 늦었지만 지금 이 개봉기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폰이 한국판이 아니라 홍콩판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폰을 한국에서 안 사고 홍콩에서 사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듀얼 유심입니다. 제가 KT, SKT 이렇게 번호를 두 개를 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사실 귀찮죠. 듀얼 유심 쓰면 너무 편한데, 그런데 이 듀얼 유심 지원하는 아이폰이 홍콩, 중국에서만 발매됩니다. 그래서 홍콩판 아이폰을 구매해서 쓴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둘째, 무음 카메라입니다. 한국에서야 법적으로 카메라 셔터 소음이 나게 돼 있어서 익숙한데, 카메라 셔터음이 아예 나지 않는 해외에 가면 쟤는 왜 카메라에서 찍을 때마다 소리가 나지? 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특히 조용한 유럽 미술관에서 작품을 찍으려 치면 소음이 나서 결국 찍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음 카메라를 지원하는 홍콩판 제품을 구매해서 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발매일에 홍콩을 직접 가서 구매해 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이번엔 웃돈을 주고 구매 대행을 통해 이렇게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아이폰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256기가 퍼시픽 블루 컬러입니다. 컬러는 이번에 새로이 발매된 컬러라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폰 12 프로 맥스 홍콩판 퍼시픽 블루 개봉기를 시작합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256기가 퍼시픽 블루 컬러이고요. 이렇게 박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부터 아답터가 빠졌죠. 그래서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이전 박스에 비해서 굉장히 슬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장갑을 끼지 않았네요. 네, 장갑 기억하시겠죠? 폴드 2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행거칩이 아니라 장갑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쑥스러워서 자꾸 직원들을 쳐다보게 되네요. 네, 이런 거 하라고? 자, 장갑을 다시 끼고 왔습니다. 성스러운 마음으로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제 개봉해 보겠습니다. 짠! 제품 뒷면이 보이고요. 퍼시픽 블루 컬러가 굉장히 예쁘네요. 생각보다 약간 어두운 컬러, 용달 블루는 아니고요. 하위 라인에 있는 용달 블루와 같이 시퍼런 컬러는 아니고요. 금속 메탈의 약간 은은한 블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을 이렇게 개봉하면 전면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네요. 스티커도 과감하게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이 괜찮습니다. 디자인 예쁜데요. 컬러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먼저 만져볼게요. 여기에는 늘 그렇듯이 이렇게 스티커랑 유심핀이랑 설명서,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아이폰 많이 사게 되면 쓰지 않는 거라서 다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충전 케이블이 아답터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한쪽은 라이트닝인데 한쪽은 USB-C인 케이블이 들어갔습니다. USB-C 아답터를 써서 충전을 하라는 이야기겠죠. 라이트닝 케이블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치우고 지금부터 아이폰 12 프로 맥스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너를 한번 먼저 켜볼게요.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 설정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디자인 예쁜데 저는 이 노치를 없애지 않은 것이 너무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iOS, 애플 오랫동안 사용한 유저가 아니었으면 이번 아이폰 12 저는 사지 않았을 겁니다. 제품이 예쁜데 노치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면에는 세라믹 쉴드 소재를 써서 좀 더 단단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후면은 무광 글래스 소재를 써서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요. 그리고 프로에만 이렇게 측면에 스테인리스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문도 잘 묻을 뿐더러 이런 블루 컬러가 특히나 스테인리스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 범퍼라고 하죠. 측면만 보여주는 케이스가 나오면 그걸로 좀 가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번 버튼부를 한번 보죠. 그 왼쪽에는 잠금 버튼과 볼륨 버튼 두 개가 있고요. 유심 홀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면에 이제 라이트닝과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네요. 화면은 전작의 6.5인치에서 6.7인치로 커졌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써왔던 아이폰 11인데요. 딱 봐도 화면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1에 6.5인치에서 6.7인치로 커졌는데 크기는 확실히 커졌고요. 이제 베젤이 얇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지지는 않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가장 반가운 것은 바로 두께입니다. 두께가 기존의 8.1mm에서 7.4mm로 다이어트 돼서 그립감은 오히려 커진
커졌지만 이전보다 그렇게 불편하다 느껴지지 않고요. 측면에는 깻잎통이라고들 하죠. 깻잎 통조림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각이 져 있어서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립감이 훨씬 좋습니다. 화면이 커져도 그립감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오히려 커졌음에도 226g으로 동일합니다. 화면이 커졌지만 그립감이나 휴대성은 전작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엔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카메라는 총 3개죠. 초광각, 광각, 왕원 이렇게 3개입니다. 이번 아이폰 12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는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기존 3개에서 조리개 스펙이 더 좋아졌고 여기에 라이다 센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기능들이 이번에 들어갔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동영상 카메라에 돌비 비전 HDR이 지원됩니다. 제가 돌비 비전 지원하는 올레드 TV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돌비 비전 동영상 촬영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초기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봅시다. 수동 설정으로 빠른 시작은 하지 않고요. 자, 와이파이를 이렇게 선택해줍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개수, 페이스 아이디 나중에 앱에서 설정하기, 그리고 암호 옵션은 그냥 암호는 사용 안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앱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아, 없거나 암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설정하기,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거 제가 빨리 돌릴 거라서 아이폰에 대고 자, 이렇게 초기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유심을 한번 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면에 있는 유심 홀을 유심 핀을 통해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가 나오는데 이 트레이가 일반적인 아이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트레이에 유심이 전면에 하나, 후면에 2개 이렇게 양쪽으로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1 이 모델도 홍콩에서 사온 모델인데 이렇게 유심이 2개가 양쪽으로 꽂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빼서 떨어진 걸 이렇게 하나씩 주워서 제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G 내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저희 스태프들이 그냥 쓴다고 합니다. 양해해주세요. 유심을 이렇게 양쪽으로 꽂으면 완료가 됩니다. KT, SKT 유심이 하나씩 이렇게 앞뒤로 꽂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걸 옆에 그냥 끼워주면 설치는 끝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설정이 나오죠. 자, 셀룰러 설정 2개의 셀룰러 요금제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아이폰이 2개의 유심을 인식했음을 이제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자, 계속 이 중에 이제 어떤 걸 메인으로 쓰고 어떤 걸 보조로 쓸 것인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쓰는 메인 폰을 메인이라고 인식을 했고 그리고 서브로 쓰는 폰을 보조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계속 눌러주겠습니다. 기본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연락처에서 연락을 할 때 가장 먼저 쓸 번호가 뭔지 그걸 기본 회선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메인이 메인 번호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iMessage 페이스타임에서 선택할 번호를 또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도 메인이니까 메인으로 선택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조까지 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를 어떤 통신사로 설정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인 번호는 번호만 쓰고 보조를 데이터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면 2개의 유심이 각각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셀룰러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쓸 번호를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메인이 터지지 않았을 때 바로 서브의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셀룰러 데이터 전화 호용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전화할 때는 뭘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 경우에는 메인의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조에 셀룰러 데이터를 쓸 일이 거의 없죠. 번호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SKT 요금제는 음성 요금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번호로 오는 연락처가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면 KT로 문자가 왔는데 SKT 번호로 단문을 보내면 상대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어떤 번호로 연락을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고 원할 경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례로 번호를 아무거나 한번 임의로 눌러볼게요. 기본 설정이 메인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뜨게 되는데 이것을 누르면 여기서 보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번호는 보조 채널로만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죠. 제가 듀얼 유심 아이폰을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분은 해외 출장 많이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해외 로밍을 해서 가게 되면 속도가 일단 느리죠. 현지 유심보다 로밍 속도가 대부분 느립니다. 그리고 하루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기가를 주더라도 1기가 금방 쓰게 되죠. 요즘에는
1기가 쓰고 난 다음부터는 3G 저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생색을 내는데,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속도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지 유심을 사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서 갈 때도 있고 해외에서 공항에서 구매해서 바로 쓸 때도 있습니다. 경험으로는 유럽, 미국, 태국, 일본, 홍콩 등이 현지 유심이 훨씬 싸고 훨씬 속도도 빠릅니다. 처음에는 듀얼 유심 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드로이드 폰을 가져가서 테더링을 해서 썼죠. 그런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테더링을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배터리가 빨리 닳고 안 쓸 때에는 테더링이 풀려서 자주 설정해서 연결해줘야 합니다. 무척 번거롭죠. 이후에 와이파이 라우터를 사서 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도착하면 기존에 쓰고 있던 서브 유심을 빼서 현지 데이터 유심을 끼우고 그 남은 유심은 안드로이드 폰에 넣어놓는 거죠. 이러면 메인 번호는 그대로 살아있어 한국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데이터는 현지 유심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참고로 홍콩, 중국을 제외한 아이폰은 물리 유심 하나, eSIM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매되는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eSIM을 지원하는 국가가 있다면 내리자마자 eSIM을 선택해 쓰면 되죠. 그런데 해외에서도 모든 국가가 eSIM을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eSIM의 가격도 아직은 물리 유심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한국에서도 T플러스라는 알뜰 통신사 한 곳에서만 eSIM을 지원하고 메이저 3사는 아직 지원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듀얼 유심 폰을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아이폰 프로 맥스는 홍콩판에도 5G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듀얼 유심을 2개 쓰면 2개 모드는 5G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메인 채널에서는 5G를 자동으로 할 것인지 AT를 고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듀얼 심 모드에서는 5G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채널에서만 5G를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세컨드 채널에서는 5G를 아예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듀얼 심에서 양쪽 모드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유심 2개 모두 쓸 때 2개 채널 모두 5G는 지원 안 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아이폰 홍콩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홍콩판 아이폰 12 프로 맥스 언박싱 듀얼 유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홍콩판 아이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